여러분 지금 당장 머릿속에 맥도날드라는 단어를 떠올려 보세요.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시나요? 갓 튀겨낸 바삭한 감자튀김? 아니면 입안 가득 육즙이 터지는 빅맥? 아마 10중 8구는 음식을 떠올리실 거예요. 당연하죠.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노란색 M자 로고 아래에선 햄버거를 팔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맥도날드는 단 한 번도 햄버거 장사를 한 적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믿으시겠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까요? 맥도날드의 전설적인 CEO 레이 크록은 생전에 한 대학교 강연에서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제 사업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학생들은 비웃듯 대답했죠. 당연히 햄버거 파는 일이죠. 그러자 레이 크록은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틀렸습니다. 제 사업은 부동산 사업입니다. 이건 단순히 비유가 아니에요. 실제로 맥도날드가 보유한 부동산 자산의 가치는 전 세계적으로 수십조 원에 달하고 그들이 매달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은 패티를 구워번 돈이 아니라 임대료에서 나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요, 우리가 알던 햄버거 왕국의 가면을 완전히 벗겨내 볼 겁니다. 햄버거는 그저 미끼일 뿐이었던 맥도날드의 소름 끼치는 부동산 정복 연대기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비즈니스의 이면을 날카롭게 파헤치는 머니 경제학 김씨입니다. 우리는 보통 맥도날드를 버거킹이나 롯데리아 같은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재무제표라는 돋보기를 들이대면 완전히 다른 숫자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맥도날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노른자위 땅만 골라 사들이는 지독한 부동산 컬렉터거든요. 그들이 왜 굳이 번거롭게 햄버거를 팔면서 땅을 사 모으는지 그 치밀한 설계도를 이해하고 나면 여러분의 자산 관리와 비즈니스 통찰력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오늘 이 20분이 넘는 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은 다음 세 가지를 확실히 얻어 가실 겁니다. 첫째, 맥도날드가 파산 직전의 위기에서 어떻게 부동산 기업으로 탈바꿈하며 살아남았는지에 대한 드라마틱한 비화. 둘째, 전 세계 1등 입지만 골라내는 맥도날드만의 소름 돋는 입지 분석 노하우.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의 사업이나 투자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수익 구조 설계의 비밀까지요. 중간에 나가는 분들은 아마 내일 맥도날드 매장 앞을 지날 때마다 그때 그 이야기 마저 들을 걸 하고 후회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1950년대 미국 일리노이주의 작은 매장으로 시간을 되돌려 볼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맥도날드의 비밀스러운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맥도날드의 창업자가 누구인지 아시나요? 많은 분이 레이 크록이라고 알고 계시지만 사실 맥도날드라는 이름은 모리스 맥도날드와 리처드 맥도날드라는 두 형제의 이름에서 따온 거예요. 레이 크록은 원래 밀크쉐이크 믹서기를 팔러 다니던 평범한 영업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믹서기를 무려 8대나 주문한 매장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호기심에 달려가 보죠. 그곳이 바로 캘리포니아의 맥도날드였습니다. 거기서 레이 크록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해요. 당시 미국 식당들은 음식이 나오기까지 세워라 내워라 기다려야 했는데 맥도날드 형제의 매장은 마치 자동차 공장 라인처럼 30초 만에 햄버거가 튀어나오고 있었거든요. 이걸 본 레이 크록은 무릎을 탁 칩니다. 이건 혁명이다. 이걸 전 미국에 깔아야겠다. 그렇게 레이 크록은 형제들과 계약을 맺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집니다. 햄버거는 미친 듯이 팔려나가는데 레이 크록의 주머니는 텅텅 비어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 맥도날드 형제와 맺은 계약이 너무 불리했거든요. 햄버거 하나를 팔 때마다 받는 로열티가 너무 적었고 그마저도 운영비를 빼고 나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심지어 은행 대출 이자도 못 낼 정도로 상황이 악화돼서 레이 크록은 파산 직전까지 몰리게 돼요. 아내와의 불화는 극에 달했고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나날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장사가 잘 되면 돈을 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맥도날드의 초기 역사는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박리담회의 함정에 빠진 거예요. 햄버거 가격을 낮게 유지하면서 품질을 높이려다 보니 정작 본사인 레이 크록이 가져갈 몫은 사라진 거죠. 바로 그때 구세주처럼 등장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재무 전문가 해리 손네본 입니다. 그는 맥도날드의 장부를 쓱 훑어보더니 레이 크록에게 아주 차갑고도 날카로운 한마디를 던집니다. 크록 씨, 당신은 지금 사업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고 있어요. 당신은 15센트짜리 햄버거를 파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부동산을 해야 합니다. 레이 크록은 처음에 황당해했죠. 무슨 소리예요? 난 햄버거 프랜차이즈 사장인데. 하지만 손해본에 이어지는 설명은 레이 크록의 인생을, 아니 전 세계 경제 지도를 바꿔놓게 됩니다. 손해본의 전략은 간단하면서도 잔인할 정도로 명쾌했습니다.
우리가 땅을 먼저 사고 그 위에 매장을 지읍시다. 그리고 가맹점주에게 햄버거 기술만 주는 게 아니라 그 공간을 임대해 주는 겁니다. 그들이 햄버거를 팔든 말든 우리는 매달 꼬박꼬박 임대료를 받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날 맥도날드 제국의 기초가 된 프랜차이즈 부동산 모델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냥 임대료만 받는다면 일반 건물주랑 다를 게 없잖아요. 하지만 맥도날드는 평범한 건물주를 넘어선 입지의 신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땅만 골라낼 수 있었던 소름 돋는 전략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해리손에 보내 이 마법 같은 제안을 들은 레이 크록의 머릿속은 아마 번개를 맞은 것 같았을 거예요. 우리는 햄버거를 파는 게 아니라 부동산 업을 하는 것이다. 이 문장은 이후 맥도날드의 모든 행보를 결정짓는 북극성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기죠. 땅을 사서 빌려주기만 하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맥도날드가 전 세계 부동산 시장의 포식자가 된 진짜 이유는 그들이 땅을 고르는 기준이 남들과는 차원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맥도날드 매장들을 가만히 떠올려 보세요. 도심 한복판 혹은 교외의 큰 도로가에서 맥도날드는 항상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네, 바로 코너입니다. 사거리의 모퉁이, 그것도 횡단보도를 끼고 있는 가장 목 좋은 자리를 맥도날드는 절대 놓치지 않아요.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걸 일선 입지라고 부르는데 맥도날드는 단순히 감으로 이 땅을 고르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소름 끼칠 정도로 정교한 7단계 입지 분석 전략이 숨어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교통량의 흐름입니다. 맥도날드 본사의 입지 분석팀은 단순히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을 찾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봅니다. 특히 출근길보다는 퇴근길 동선을 선호하죠. 왜일까요? 아침에는 바빠서 차를 멈추기 힘들지만 퇴근길에는 오늘 저녁은 대충 햄버거로 때울까? 하는 심리가 작동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맥도날드는 퇴근하는 차량이 우회전해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오른쪽 코너 땅을 가장 비싼 값에 사들입니다. 두 번째는 가시성입니다. 맥도날드의 노란색 M자 로고, 일명 골든아치는 멀리서도 한눈에 들어와야 해요. 코너 자리는 최소 2면, 많게는 3면이 도로에 노출됩니다. 광고판을 따로 세울 필요가 없는 최고의 광고판 자체가 되는 거죠. 맥도날드는 이 가시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변 건물의 높이, 가로수의 위치, 심지어 신호등의 주기까지 계산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재밌는 비교를 하나 해볼까요? 전 세계적으로 매장 수가 많은 스타벅스와 맥도날드의 입지 전략은 완전히 다릅니다. 스타벅스는 이른바 3선 입지 전략을 써요. 골목 안쪽이나 건물 2층이라도 사람들이 모이는 핫플레이스라면 들어갑니다. 하지만 맥도날드는요, 우리가 들어가는 곳이 곧 핫플레이스가 된다는 마인드예요. 아무것도 없는 벌판이라도 나중에 신도시가 생길 길목의 코너 땅을 미리 선점해버립니다. 이건 식당 프랜차이즈의 시선이 아니라 완벽한 부동산 개발업자의 시선인 거죠. 자, 이제 맥도날드가 좋은 땅을 샀다고 칩시다. 그 다음 단계가 더 무서워요. 보통 건물주는 세입자에게 매달 정해진 월세를 받죠. 하지만 맥도날드는 가맹점주와 아주 독특한 계약을 맺습니다. 바로 기본 임대료와 비율 임대료 중 더 높은 금액을 내는 방식이에요. 쉽게 말해서 장사가 안 돼도 최소한의 월세는 내야 하고, 장사가 너무 잘 돼서 매출이 터지면 그 매출의 일정 퍼센트를 추가로 맥도날드 본사에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악한 구조인지 아시겠어요? 가맹점주가 밤낮 없이 열심히 햄버거를 팔아서 매출을 올리면 올릴수록 땅 주인인 맥도날드 본사의 지갑은 더 두꺼워지는 시스템입니다. 아니, 그럼 가맹점주들이 너무 불리한 거 아니에요? 라고 물으실 수 있어요. 여기서 맥도날드의 오해와 진실이 드러납니다. 사실 가맹점주들은 이 계약에 사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맥도날드가 골라준 그 코너 땅은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자리라는 신뢰가 있거든요. 맥도날드는 점주들에게 햄버거 레시피만 파는 게 아닙니다. 절대 실패하지 않는 입지라는 안전자산을 빌려주는 대가로 그만큼의 수익을 쉐어하는 거죠. 실제로 맥도날드 본사의 재무제표를 뜯어보면 햄버거 판매 수익보다 부동산 임대 수익의 영업이익률이 훨씬 높습니다. 햄버거는 재료비도 들고 인건비도 들고 불 앞에 서서 패티도 구워야 하잖아요. 하지만 임대료는요, 그냥 앉아만 있어도 들어오는 불로소득에 가깝습니다. 레이 크록이 말했던 우리 사업은 부동산 사업이다 라는 말의 진짜 의미가 여기서 완성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맥도날드가 전 세계에서 보유한 이 수많은 땅, 그냥 시세 올랐을 때 팔아서 수익 실현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맥도날드는 웬만해서는 땅을 팔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독한 장기 홀더들이에요. 여기에는 거대한 금융의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맥도날드 보유한 땅은 그 자체로 엄청난 담보 가치를 가집니다. 회사가 현금이 필요할 때 이 비싼 코너 땅들을 담보로 은행에서 아주 낮은 금리에 엄청난 돈을 빌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빌린 돈으로 또 다른 나라, 또 다른 도시의 코너 땅을 사들입니다. 부동산이 부동산을 낳는 무한 증식의 굴레를 만든 거예요. 이쯤 되면 궁금해지실 겁니다. 그럼 맥도날드는 햄버거 맛에는 관심이 없는 건가요? 아니요, 그 반대입니다. 햄버거 맛이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되어야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 코너 땅으로 모여들 거 아니에요? 햄버거는 사람들을 이 땅으로 불러 모으는 가장 강력한 직객 도구인 셈입니다. 햄버거가 맛없어지면 유동인구가 줄고 유동인구가 줄면 땅값이 떨어지니까요. 결국 그들은 부동산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햄버거 품질을 관리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최근 이 견고한 맥도날드의 부동산 제국에 아주 흥미로운 균열 혹은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물리적인 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낀 걸까요? 맥도날드가 최근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사들이고 있는 보이지 않는 땅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맥도날드가 왜 전 세계 사거리 코너 땅을 그토록 집요하게 사모으는지, 그리고 왜 그들이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부동산 임대업자에 더 가까운지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정말 소름 돋는 지점이 하나 더 나옵니다. 바로 디지털 시대에 맥도날드가 점령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땅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즘 맥도날드 매장에 가면 가장 먼저 우리를 반겨주는 게 있죠? 네, 바로 키오스크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는 맥도날드 앱이 깔려 있을 거고요. 우리는 단순히 편리하게 주문하기 위해 이걸 쓴다고 생각하지만 맥도날드의 계산은 훨씬 더 치밀합니다. 그들은 이제 물리적인 땅을 넘어 우리 스마트폰 안에 디지털 영토를 점령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앱을 켜는 순간 맥도날드는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날씨가 어떤지, 심지어 지난주에 무엇을 먹었는지까지 전부 파악합니다. 이게 왜 부동산 전략이랑 연결되느냐고요? 과거에는 목 좋은 코너 땅에 매장을 차려놓고 사람들이 오기만을 기다렸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주머니 속에 있는 스마트폰이라는 가장 비싼 입지에 자기들의 매장을 상시 개설해 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 비가 오는 날이면 앱에서 자동으로 따뜻한 커피와 애플파이 쿠폰을 띄워줍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면 여러분의 위치 근처에 있는 매장의 드라이브 스루 줄이 얼마나 짧은지 알려주며 유혹하죠. 이건 단순히 마케팅이 아니에요. 전 세계 수억 명의 고객 데이터를 수집해서 어느 지역에 어느 땅에 다음 매장을 지어야 할지, 그 땅의 미래 가치가 얼마나 될지를 인공지능으로 계산하는 데이터 부동산의 영역입니다. 맥도날드가 최근 실리콘밸리의 데이터 분석 기업들을 수천억 원을 들여 인수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많은 분이 궁금해 하실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그렇게 맥도날드가 땅 주인으로서 갑질만 하면 가맹점주들은 왜 계속 맥도날드를 하려고 줄을 서는 걸까요? 실제로 맥도날드 가맹점을 하나 내려면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의 자본금이 필요하고 까다로운 교육 과정도 거쳐야 하거든요. 여기에 맥도날드만의 아주 독특한 공생의 철학이 숨어 있습니다. 맥도날드는 가맹점주를 단순한 세입자로 보지 않아요. 그들은 점주를 우리 땅을 관리하고 가치를 높여주는 파트너라고 생각합니다. 맥도날드 본사는 땅을 사고 건물을 짓는데 모든 리스크를 짊어집니다. 반면 점주는 그 안에서 운영에만 집중하면 되죠. 재미있는 사실은 맥도날드 가맹점주들 사이에서 맥도날드 매장을 하는 건 햄버거를 파는 게 아니라 금광을 캐는 것과 같다는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비록 임대료는 비싸지만 맥도날드가 찍어준 그 자리는 경기 불황이 와도 망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나 최근의 팬데믹 상황에서도 맥도날드 매장들은 다른 독립 식당들에 비해 압도적인 생존율을 보여줬어요. 본사가 가진 부동산의 힘이 가맹점주들에게는 가장 강력한 보험이 되어준 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든 혹은 어떤 투자를 계획하고 계시든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셔야 해요. 나의 비즈니스에는 땅이 있는가? 여기서 말하는 땅은 꼭 진짜 흙이 깔린 토지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플랫폼, 나만 가지고 있는 독점적 입지 혹은 고객이 나를 찾아올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결정적 이유를 뜻하죠. 맥도날드는 햄버거라는 아주 흔하고 저렴한 상품을 팔면서도 그 이면에 부동산이라는 강력한 안전자산을 결합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현금 흐름과 자산 가치를 동시에 잡은 아주 완벽한 모델인 거죠. 햄버거 판매로 매일매일의 현금 흐름을 만들고 그 돈으로 땅을 사서 장기적인 자산 가치 상승을 노리는 전략. 이게 바로 맥도날드를 단순한 패스트푸드점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자산 운용사로 만든 비결입니다. 하지만 이런 맥도날드에게도 고민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건강한 음식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면서 햄버거라는 메뉴 자체가 도전을 받고 있거든요. 만약 사람들이 더 이상 햄버거를 먹지 않게 된다면
맥도날드가 가진 그 비싼 코너 땅들은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맥도날드는 이미 그 대비책도 세워놨다고요. 그들이 가진 입지는 단순히 햄버거를 팔기에 좋은 자리가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기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나중에는 그 자리에서 햄버거 대신 전기차 충전을 할 수도 있고 드론 택배의 거점이 될 수도 있으며 혹은 소규모 물류 창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맥도날드의 본질은 입지의 점유에 있기 때문에 시대가 변해도 그 땅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부동산 비즈니스가 가진 무서운 힘이자 맥도날드가 70년 넘게 왕좌를 지키고 있는 진짜 이유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어떠신가요? 이제 맥도날드 매장 앞에 서면 예전처럼 그냥 빅맥 맛있겠다는 생각만 들지는 않으실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땅 중 하나를 밟고 있구나. 저 M자 로고가 사실은 이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깃발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우리가 맥도날드에서 배워야 할 점은 명확합니다. 내 사업의 본질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의심하고 그 본질을 뒷받침해줄 진짜 자산이 무엇인지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레이크록이 해리 손해본의 말을 듣고 사업의 방향을 완전히 틀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지금 하고 계신 일의 이면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팔고 있는 건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너머에서 여러분이 진짜로 소유해야 할 땅은 어디인가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투자 관점을 완전히 뒤바꾸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과 함께 맥도날드의 재무제표라는 가장 깊숙한 금고를 열어볼 시간입니다. 사실 숫자가 나오면 지루할 것 같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맥도날드의 숫자는 웬만한 드라마보다 훨씬 더 짜릿합니다. 왜냐하면 그 숫자 안에 부자가 되는 공식이 아주 노골적으로 적혀 있거든요. 먼저 맥도날드가 가맹점주에게 돈을 뜯어내는, 아니 돈을 버는 방식을 아주 현미경으로 보듯 자세히 뜯어볼까요? 보통 프랜차이즈는 점주에게 로열티를 받습니다. 우리가 레시피를 주고 브랜드 이름을 빌려줬으니 매출의 5%를 내놔라. 이런 식이죠. 하지만 맥도날드는 다릅니다. 그들은 세 가지 통로로 돈을 가져갑니다. 첫 번째는 가맹비, 두 번째는 로열티, 그리고 대망의 세 번째가 바로 임대료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맥도날드 본사가 벌어들이는 전체 가맹 수익 중에서 이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60%를 넘는다는 거예요. 로열티보다 월세로 버는 돈이 훨씬 많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 대단한 전략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물가가 오르면 어떻게 되나요? 햄버거 패티 가격도 오르고 알바생 인건비도 오릅니다. 그러면 햄버거 하나 팔아서 남는 마진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땅값은 어떤가요? 물가가 오르면 땅값과 건물 임대료는 같이 뛰거나 최소한 그 가치를 보존합니다. 즉, 맥도날드 본사는 햄버거를 만드는 원재료 가격 상승 리스크에서는 한 발 물러나 있으면서 인플레이션의 수혜는 고스란히 받는 천재적인 방어막을 쳐놓은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진실 하나를 짚고 넘어갈게요. 맥도날드가 건물 주면 그냥 월세만 편하게 받는 거 아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맥도날드의 임대료 구조는 일반적인 상가, 임대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맥도날드는 이른바 net lease, net lease라는 방식을 즐겨 사용해요. 이게 뭐냐면요. 건물 유지 보수비, 재산세, 보험료 같은 모든 부대 비용을 세입자인 가맹점주가 다 나에게 하는 방식입니다. 본사인 맥도날드는 그냥 깨끗한 수익, 즉 순이익만 가져가는 구조죠. 보통 건물주들은 건물이 노후화되면 수리비 걱정을 해야 하잖아요. 맥도날드는 그 걱정조차 점주에게 넘겨버립니다. 점주는 내 건물도 아닌데 내 돈으로 수리하고 세금까지 내면서 장사를 해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전 세계 자산가들이 맥도날드 점주가 되려고 줄을 서느냐? 바로 맥도날드가 가진 금융의 힘 때문입니다. 맥도날드 본사가 그 금싸라기 땅을 담보로 은행에서 저리로 돈을 빌려오면 그 혜택이 가맹점주에게도 간접적으로 돌아갑니다. 맥도날드라는 이름표가 붙은 매장은 은행 대출도 쉽고 원재료도 대량 구매로 싸게 들여올 수 있으니까요. 결국 비싼 임대료는 이 모든 시스템을 이용하는 입장료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 전략이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강력한지 수치로 증명해 드릴게요.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했던 팬데믹 기억하시죠? 수많은 외식 브랜드가 문을 닫고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맥도날드는 어땠을까요? 오히려 그때 공격적으로 매장을 늘리고 디지털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고요? 다른 프랜차이즈들은 매달 나가는 월세 때문에 파산했습니다. 매출은 안 나오는데 건물주에게 줄 월세는 그대로니까 버틸 재간이 없었죠. 하지만 맥도날드는 본사가 직접 건물주였잖아요. 본사는 상황이 어려운 가맹점주들에게 임대료를 유예해주거나 깎아줄 여유가 있었습니다. 내 땅이니까 가능한 일이죠.
실제로 당시 맥도날드 본사의 재무제표를 보면 부동산 자산 가치는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사람들이 외식은 줄여도 맥도날드 드라이브 스루는 이용했고 그 드라이브 스루를 할 수 있는 넓은 코너 땅의 가치는 더 올랐거든요. 위기 때 남들은 월세 못 내서 쫓겨날 때 맥도날드는 자기 땅 위에서 느긋하게 다음 전략을 짤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산을 가진 자와 기술만 가진 자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은 개인들이 이 맥도날드의 전략에서 배울 수 있는 실행 가이드는 무엇일까요? 제가 아주 구체적인 3단계 실행 지침을 드릴게요. 첫 번째, 미끼와 본질을 구분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식당을 하든 유튜브를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여러분의 햄버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의 부동산은 무엇인지 정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튜버에게 햄버거는 영상 콘텐츠이고 부동산은 구독자 팬덤이나 개인 브랜드의 가치일 수 있습니다. 영상은 유행이 지나면 끝이지만 구축된 팬덤은 다른 사업으로 확장할 수 있는 나만의 땅이 되거든요. 두 번째, 현금 흐름으로 자산을 사십시오. 맥도날드는 햄버거를 판 돈으로 다시 땅을 샀습니다. 많은 사람이 돈을 벌면 그 돈을 다시 사업 확장이나 소비에만 씁니다. 하지만 진짜 부자들은 그 돈을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오르는 유한한 자산에 묻어둡니다. 그게 땅이든 주식이든 지적 재산권이든 말이죠. 세 번째, 코너 자리를 선점하십시오. 이건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의 분야에서 가장 상징적이고 대체 불가능한 위치가 어디인지 파악하고 그곳을 먼저 차지해야 합니다. 남들이 다 하는 평범한 입지가 아니라 리스크가 있더라도 나중에 독점적 지위를 누릴 수 있는 길목을 지키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는 이런 의문이 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맥도날드 이야기는 알겠는데 그럼 지금 당장 땅을 살 수 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혹은 맥도날드가 그렇게 완벽하다면 왜 요즘 주가는 예전 같지 않나요? 같은 질문들이죠. 이런 예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이제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특히 맥도날드가 지금 겪고 있는 사상 초유의 위기와 그걸 타개하기 위해 준비 중인 상상도 못할 미래 전략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을 이해해야 여러분이 맥도날드라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서 미래를 내다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맥도날드 코인이나 맥도날드 리츠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맥도날드가 이제는 단순한 부동산 소유를 넘어 전 세계인들이 자기들의 땅에 투자하게 만드는 거대한 금융 플랫폼으로 변신을 꾀하고 있다는 사실. 다음 파트에서 그 소름 돋는 내막을 공개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맥도날드가 어떻게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타고 오히려 더 부자가 되는지, 그리고 이들이 그리는 미래의 디지털 영토는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볼 겁니다.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은 이미 상위 1%의 비즈니스 통찰력을 갖기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빅맥 지수라는 말 들어보셨죠? 전 세계 물가를 측정할 때 맥도날드의 빅맥 가격을 기준으로 삼는 건데 이건 맥도날드가 그만큼 전 세계 어디에나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맥도날드가 전 세계의 물가 상승을 가장 민감하게 이용하는 기업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아주 소름 돋는 포인트 하나를 짚어드릴게요. 일반적인 기업들은 물가가 오르면 원자재 값이 올라서 비명이 터집니다. 그런데 맥도날드는요, 인플레이션이 오면 오히려 미소를 짓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진 땅의 가치가 화폐 가치 하락보다 더 빠르게 오르기 때문이에요. 가맹점주가 내는 비율 임대료를 기억하시나요? 물가가 올라서 햄버거 가격이 1,000원에서 1,200원이 되면 매출액도 자연스럽게 20%가 오르겠죠. 그럼 그 매출의 일정 퍼센트를 가져가는 맥도날드의 임대료 수입도 자동으로 20%가 상승합니다. 맥도날드 본사는 가만히 앉아서 물가 상승분만큼의 수익을 꼬박꼬박 챙겨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맥도날드가 지난 수십 년간 겪었던 수많은 경제 위기 속에서도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거대한 제국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인플레이션 방어막의 실체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작가님, 그럼 요즘처럼 배달앱이 대세가 되고 사람들이 매장에 직접 잘 안 가면 맥도날드의 그 비싼 코너 땅들은 쓸모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정말 예리한 질문이에요. 실제로 많은 오프라인 매장들이 배달 위주로 재편되면서 임대료 거품이 빠지고 있죠. 하지만 맥도날드는 이미 10년 전부터 이 변화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최근에 집중하고 있는 건 바로 드라이브 스루 드라이브 트루와 디지털 주문 데이터예요. 맥도날드가 가진 코너 땅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차량이 진입하기 가장 좋은 구조라는 겁니다. 배달 기사들이 오토바이를 세우기 편하고 퇴근길 직장인들이 차에서 내리지 않고 햄버거를 받아가기 가장 좋은 위치죠.
심지어 맥도날드는 최근 다이내미크 일드라는 인공지능 기업을 수천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이 회사는 뭘 하느냐? 여러분이 드라이브 스루 메뉴판 앞에 섰을 때 지금 날씨가 더우면 시원한 쉐이크를 먼저 보여주고 앞차가 주문을 오래 걸리면 빨리 나오는 메뉴를 추천해주는 알고리즘을 만듭니다. 결국 맥도날드에게 땅이란 단순히 건물을 올리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의 이동 동선과 구매 데이터를 수집하는 센서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 수만 개의 코너 땅에 박혀 있는 이 센서들이 매일 수억 명의 데이터를 빨아들이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시 부동산 가치를 극대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 거죠. 질문 하나. 우리 동네 맥도날드가 사라졌는데 거긴 장사가 안 돼서 망한 건가요? 답은 아니요. 오히려 그 반대일 확률이 높습니다.입니다. 맥도날드 매장이 사라진 자리를 가만히 지켜보세요. 얼마 뒤에 거대한 빌딩이 올라서거나 대형 은행 혹은 유명 브랜드의 플래그십 스토어가 들어올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맥도날드라는 거대한 제국의 이면을 파헤치며 얻어야 할 진짜 교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레이 크록이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그는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였고 파산 직전의 영업사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햄버거라는 현상 뒤에 숨겨진 부동산이라는 본질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과에만 매몰되면 우리는 평생 패티를 굽는 일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성과를 바탕으로 나만의 땅을 어디에 만들 것인지 고민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맥도날드처럼 견고한 제국으로 변하기 시작할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스마트폰이나 오늘 아침 결제한 카드 한 장에도 우리가 모르는 거대한 설계자의 의도가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머니경제학 김씨였습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행운이 깃들길 바랍니다.